자, 이번 주에는 6장 데이터 축소의 두 번째 절 속성 부분 집합 선택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장에 데이터 축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축소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을 줄인다 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의 큰 데이터가 있는데 이 큰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해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의 양을 요만큼 크기를 줄인다는 거죠. 이렇게 크기를 줄이는 것을 데이터 축소라고 하고, 이 원래 데이터에서부터 분석한 분석 결과나 줄인 것에서 분석 결과나 똑같다 내지는 거의 동일하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줄여서 사용한다면 분석이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원래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데이터 축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중간고사 치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데이터 큐브에 의한 데이터 축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셨습니다. 데이터 큐브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집계값들, 요약된 값들, 간단한 형태의 통계값들, 이 통계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데이터 큐브라고 하고, 이 통계값으로부터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치면 원래 있던 양보다 데이터 줄어든 데이터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축소하는 방법 중에 데이터 큐브에 대해서 보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두 번째로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데이터가 이런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름, 학년, 학과, 나이, 주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열에 값들이 모여 있는 이런 행들, 이런 형태로 원래 데이터가 생겼죠. 이 각각의 열들을 이 데이터들의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응용 분야에 따라서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이 원래 있던 데이터의 열, 속성 중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학년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에 별로 이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이 이런 것들은 별로 분석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별로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 이런 걸 빼버리고 중요한 일부 데이터들로만 가지고 있는 요 분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요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데이터보다 크기가 줄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속성들의 부분집합을 골라내어서 이것으로부터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 이것도 데이터 축소의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열 속성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추출해서 그것만으로 데이터를 표현해서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속성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것은 데이터가 여러 속성들의 모임으로 여러 속성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속성 중에서 일부분, 부분집합 일부분만 뽑아서 그 일부분만 분석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속성이 이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로 이 데이터의 분석에 연관성이 낮거나 혹은 어떤 하나의 속성에 딸려 있거나 어떤 하나의 속성과 중복되는 동일한 사실을 나타낸다라고 그러면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버리고 일부분, 부분집합만 선택을 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 이것을 이제 데이터 부분집합 선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속성이 너무 많으면 고려해야 될 요소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분석 작업에 대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속성들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속성들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속성 중에는 데이터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속성에 하고 중복되어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영향을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약하다, 미미하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분석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뺄 수 있는 거죠. 자, 이 속성이 너무 많을 경우에 이 속성을 그대로 다 사용하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이 분석 알고리즘이 너무 복잡해지고 알고리즘에 혼동을 줄 수 있거나 혹은 이 분석 결과 패턴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분석도 어렵거니와 분석 결과도 나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연관성이 낮거나 중복된 이 속성을 제거를 해서 데이터 집합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시간도 줄이고 오히려 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어느 것은 남기고 어느 것은 제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속성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데이터의 어떤 확률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확률 분포를 그대로 다 반영하면서도 최소한의 요 속성을 선택하는 것, 그 분석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치면서 데이터의 특성과 의미에는 영향을 안 미치면서 최소한의 속성만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되는 그런 결과,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최소 속성 집합을 찾기 위해서는 n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이 n개다. 그러면 A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 하고 혹은 요 하나에다가 B가 있을 때 혹은 B하고 C만 고려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 n개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이 속성들의 조합들을 다 시도를 해보고, 이 중에서 어떤 조합이 제일 최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n개의 속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 집합, 어떤 짝으로, 어떤 조합으로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즉 이런 이제 속성의 이 집합들의 조합이 2의 n승계가 나오는 거죠. n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에서 모든 가능한 부분 집합들의 개수는 2의 n승계죠.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가지수가 있다는 거죠. 즉 n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 부분 집합, n개 속성의 부분 집합들을 차례차례 시도해 보면서 최적의 부분 집합의 조합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이 속성들의 조합, 이 속성들의 부분 집합의 조합은 2의 n승계다. 그러면 이 n승계 중에서 어느 것이 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이 방법을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소모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A의 n승계를 모두 다 시도해 보는 거죠. 이것도 시도해 보고, 이것도 시도해 보고, 이것도 시도해 보고, 이것도 시도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 n승계를 차례차례 다 시도해 보는 것.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중에 하나는 들어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는 방법, 이게 이제 소모적 탐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수 함수계, EN승계 지수 함수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이 최소 집합을 찾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그 규칙을 이용해서 EN승계를 다 시도해보지 않고 이 n승계를 다 시도해보지 않고 더 적은 개수로 시도해보는 이런 방법을 경험적 방법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적 방법은 모든 걸 다 차례차례 이 n승계를 다 시도하는 방법, 경험적 방법은 어떤 경험적 규칙을 사용해서 이 n승계를 다 시도해보지 않고 그 일부 경우들만 시도해서 결과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횟수를 줄여서 조금 더 시간이 적게 걸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 집합을 찾아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적의 이 속성의 부분 집합을 찾는 요 구체적 요 두 가지 방법들을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짧게 일단 마치겠습니다.